안녕하세요. 서종원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의 당제의 실체와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로 여러분들과 이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아마 동대문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도 그걸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구에 저희가 이제 당제, 즉 옛날 전통의 민간신앙의 어떤 개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인데요. 신기하게도 서울시의 여러 한 26개 구 중에 이렇게 동대문구처럼 당제가 행해지는 곳들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동대문구에는 그런 당제가 아마 개별 동마다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오늘 드리는 이 당제의 이야기는 저기 동대문구 문화원에서 2018년도경에 저기 인간과 신의 만남이라고 해서 동대문구 당제 조사에 임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경험을 쌓은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문화나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은 기본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면, 우리 지역이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우리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앞부분은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지금 동대문구에는 지금 보고된 자료에 하면 6개 지역에서 당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모든 자료를 다 소개를 할 수가 없고요. 6개의 당제 중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고 조사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당제의 어떤 실체를 몇 면에게 좀 소개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동대문구 당제를 미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하는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감해보는 자리가 오늘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당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별적으로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민간신앙이라는 거의 핵심은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당제를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는 야, 우리 지역에 무속이야, 뭐 미신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를 마셔야 됩니다. 이건 어찌됐든 마을의 당제는 주민들의 어떤 공동의 의례가 행해짐으로써 주민들이 1년 동안 바라는 무언가를 신에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문화현상이지, 이걸 지나치게 종교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은 크게 우리가 이제 전통신앙은 개인이 하는 개인신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을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당제는 바로 마을신앙에 해당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무속인, 무당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동대문구에도 무녀가 등장하는 굿, 그러니까 당제가 또 다르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건 크게 개인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지는데, 다만 당제 안에 무녀가 참여해서 무속적인 성향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제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는 바로 아까 설명했던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동대문구에서 보고된 6개의 당제를 한번 따져보면요, 전농동, 답신리, 해기동, 희경동, 이문동, 청량리로 이렇게 6가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농동은 부군당 굿이고요, 뭐 장명당은 도당제 굿입니다. 근데 청량리는 산신제고요, 이문동은 산신제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희경동은 또 영신제예요. 그러니까
당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개별 명칭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보편적이고 가장 핵심은 그 마을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떤 지역은 2번씩 뭐 돈을 출연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각 지역에 모셔있는 신들에게 의뢰를 행한다는 게 바로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당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문화이긴 하지만 10월경에 어찌됐든 각 지역의 축제가 소소하게 행해지는데 그때 당제들이 행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 동대문구에도 이렇게 매력적인 문화가 있구나는 아마 피부로 절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동대문구의 당제라는 어떤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찌됐든 저랑 같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제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마을마다 개별 동마다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도 그렇지만 뭐 재수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뭐 소머리를 올리는데 어떤 지역은 소머리를 안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그다음 어떤 지역은 지금 전승하는데 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주민들이 당제를 계승하는 지역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그러지 않는 지역들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에 뭐 어느 정도 예산을 줘가지고 당제가 계승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보면 이 당제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전통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요소, 미래적인 가치로서는 이만한 자료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면면하게 좀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두 가지 이야기는 명칭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동대문구에는 당제라는 어떤 큰 범주 안에도 다양한 어떤 제의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산신제, 영신제, 도당제, 부군당군, 뭐 부군당제라고도 합니다. 국가 제의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명칭이 뭐 조금 다를 뿐이지 어쨌든 큰 범주에서는 당제, 즉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을 중심인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당제가 있긴 한데 당제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만 있는 게 아니죠. 전국 단위에도 당제가 많이 행해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부군당제입니다. 이 당제라고 하지만 부군님을 모시는 신을 가리키는 어떤 제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구리에 그다음에 그 도당굿이 아주 경기도 도당굿이 유명하죠. 그런 도당적인 도당제도 명칭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문동이나 희경동에 보시면 산신제 아니 희경동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청량리하고 이문동, 해기동의 산신제를 보면 산신제라는 지명 명칭은 또 동대문구만 있는 게 아니죠. 강원도도 있고요, 충청도도 있고요. 여러 지역에 가면 산을 기반으로 한 산신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에서는 당산제라고 그럽니다. 산신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당집인 산에 당이 있어서 당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문화를 명칭해서 당제 명칭이 당산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는 골맥이라고 그럽니다. 골맥이 신을 모시는 골막이, 골맥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명칭이 당제이지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재밌는 게 포제라는 어떤 명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서울의 동대문구에 이런 당제들이 명칭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똑같은 것도 있지만 전혀 좀 다른 명칭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당제가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고자 제가 가져왔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대문은 그런 명칭들이 꽤 많다는 게 다양하다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어찌됐든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다는 거죠. 동대문구에 6개 지역에서 명칭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건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모셔져 있는 신이 그 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은 산신이 주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도당신이 주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지역은 전북도 부구당은 부군신이 주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의 이름에 따라서 이런 제의들의 명칭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당연스럽게 지역의 명칭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청량리 산신제, 그러면 청량리라는 지명과 산신제라는 지명이 결합돼서 청량리 산신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뒤에 이제 설명해드릴 어떤 지역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당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마을 주민들이 모시는 신이라는 거죠. 이 신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 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다 나름대로 신이 있죠. 근데 저도 신이 있죠. 모시는 신. 예를 들면 조상신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신이 개별적인 신이 아니라 당제는 핵심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낸다는 모시는 신이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당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결코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신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구분을 제가 합니다. 예, 물 좀 잠깐 먹겠습니다. 예, 신은 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선생님? 여러분들 3가지 정도 신이 있습니다. 첫 신, 자연신입니다. 자, 두 번째 신, 저같이 능력 있는 인물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허구적인 인물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신하고 인물신의 중간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신입니다. 산신은 자연신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산신은 예를 들면 2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이 있냐면 그 미륵이나 이런 신들도 인물신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얼굴은 또 미륵같이 생겼어요. 그런 신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인물신과 자연신의 중간에 있는 신이고요. 자연신은 어떤 신이냐면 산신이지만 뭐 그냥 형태 자체가 바위, 자연물인 경우가 바로 자연신입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지역에 가면 어떤 나무에 뭐 이상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해 마을에 좋지 않은 기운이 생긴다고 그러면요, 나무 잎이 한쪽이 노랗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한쪽이 갈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인물신은 우리 지금 동대문구에 그 동묘 있죠, 동묘. 동묘 쪽에 이제 가까운 곳에 동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모셔져 있죠? 여러분들 관우장군이 모셔져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인물신입니다. 자, 우리 동대문구 당제의 6개 중에서 인물신이 모셔져 있는 곳은 바로 전농동 부군당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모셔져 있는 조반 선생님이 바로 인물신에 해당되는 거죠. 이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산신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그런 신들이고요. 영신제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명칭이 어떻게 영신제가 신을 내려받는다는 뜻이긴 한데 이 정체성은 약간 좀 모호하지만 그것도 인물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자연신이라고 볼 수 있어서 복합적인 양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건 우리 동대문구 6개 당제가 왜 지내냐는 어떤 제2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예를 들면 내가 가끔가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절에 간다거나 뭐 어찌됐든 뭐 주변에 유명한 무당을 만나러 간다고 하시는 분들 왜 가시죠? 가시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가벨동에서 지내는 당제도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주민들이 한 해 동안 건강을 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당제의 또 다른 목적이고요. 또 다른 건 마을의 안녕인 거죠. 뭐 우환이나 뭐 안 좋은 일부터 마을을 복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또 하나는 쟤는 이건 추정을 하는 거지만 산신제가 이 지역에 많았다는 것은 동대문구에 많았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산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기동이나 인문동 같은 데 산신을 진짜 각별히 이해하죠. 그래서 해마다 의뢰를 해가니까 아마 호랑이가 여러분들 출몰해가지고요 예전에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해끼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집집마다 돈을 걷어서
당제를 행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당제가 지니는 핵심, 동대문구의 6개 당제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특히 주민들이 왜 이 의례를 행하고 있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그 신들에게 기도하고 바라는 바 이루어지기를 그 신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 당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가 설명이 좀 되셔야지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실 제가 드릴 세계 지역들에 대한 당제를 어느 정도 이해가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빠지는 게 빼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신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재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잡는다든지, 어떤 데는 소를 잡는다든지, 어떤 때는 뭐 과일을 올리는데 뭘 안 쓴다든지. 희경동 같은 경우는요, 삶은 계란하고 산 닭을 올립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그걸 안 올리죠. 이런 다양적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고, 또 하나는 당제들이 신앙심이나 도시와 산업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이 쇠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중요한 문화자원이 없어져가는 어떤 과정에서 이 시대적 흐름을 어쩔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관심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가치나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미래적 활용 방안들이 다소 논의가 부족했는데, 자연스러운 그 동대문구는 아직도 이런 당제가 행해지고 있어서 우리는 진짜 무궁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남들은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뭘 하지도 못합니다. 동대문구는 6개가 있어요. 어머!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나네요. 나에게는 배가 뭐 8척이 있단가? 뭐 12척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금 6개의 당제 문화자원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활용하기에 아마 충분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의 종류와 동대문구의 여러 당제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동대문구의 핵심을 좀 드리자면 결국엔 동대문구는 여러 신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신, 인물신, 아까 말씀드린 허구적인 신들도 동대문구 당제에 다 있어요. 또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고 문화를 계속 당제를 유지해 오신 분도 있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문동 산신제는요, 지금도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이 지금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문동 산신제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 여러분들, 도시적인 서울에서 지금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계속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 동대문구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자료는 서울에서 아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지역을 당제를 보면은요, 이미 그런 공동체성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든지 문화 구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승이 확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것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예전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으쌰으쌰해서 당제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는 건 진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당제의 어떤 메커니즘, 아니 핵심, 저는 메카는 바로 동대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번 주변에서 잘 들여다보면 그런 신앙처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략한 몇가지만 좀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당제는 그게 유형과 기능이 또 구분이 됩니다. 뭐 정숙형, 풍물국형하고 또 기능이 있어요. 종교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락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축제적인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당제를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뭐 지역사회의 어떤 활성화된다는 어떤 이런 기능도 당제가 가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도 시대마다 바뀝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학문적일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행해오는 어떤 유형과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모습 말고도요, 당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봐보세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제 같은 주민입니다. 여기 지금 용두동에 산다고 쳐요. 용두동 주민들인데 1년 동안 싸웠어요. 맨날 촥 치고받고. 근데 당제를 지내요. 그러면 당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미안했어 예전에 작년에 내가 뭐 잘못했지 미안해 그러면서 어찌됐든 서로가 화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선농단이나 선농제에 파생되는 음식들 있죠. 뭐 설렁탕 이런 것도 또 다 당제 끝나면 그 음복하면서 나오는 문화들이거든요. 제이 끝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당제가 끝나면 먹었던 음식들, 음복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라는 거죠. 그런 기능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이제 어찌됐든 그런 당제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동대문구의 당제를 한번 여행을 좀 떠나볼 건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동대문구에는 지금 몇 개의 당제가 있다고요? 네? 맞았습니다. 6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가락으로 7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6개입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된 자료는 한 6개로 알려져 있고요.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농동 부군당. 지역은 전농동입니다. 그 다음 장령당 도당군. 도당제입니다. 답신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앙처가 전농동 부동과 답신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 청량리동 산신제입니다. 정확하게 청량리 천장산제라고도 합니다. 아마 이 산제가 산의 영향이 천장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뭐 저쪽에서 북한산부터 동산 내려오는 줄기들이 주산이 흘러서 동대문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그 흐름에서 핵심은 천장산입니다. 천장산에 청량리 산신제가 있고요. 그 다음 해기동 산신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기동 산신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산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대학이죠. 어디죠? 시립대 말고 경희대에 있습니다. 선동호 호숫가 근처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 바위가 그대로 모셔져 있고요. 아마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하는 PPT 자료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 자료 보시면 선동 그 해기동의 산신제의 어떤 신앙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거기 가시면 산신 잎회 같은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문동 산신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경동 연신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6개 정도의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 제이들의 어떤 개별적인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그 6개 당제들이 나름대로 매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전농동 부군당 오늘 말씀드릴 거 3가지는 전농당 부군당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해기동 산신제, 또 하나는 이문동 산신제입니다. 이 3지역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워낙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잔재를 여기에서 다 소개는 시간상 좀 어렵고요.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제가 다 이야기해주면 산신제 안 보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 간략하게 맛배기로 좀 가져왔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3개 지역을 또 재밌는 게 나름대로 전승이 활발하게 돼 있고 문화적인 가치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이 3지역은 나름대로 어떻게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좀 생각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좀 해드리고요. 좀 더 뒷부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끝나면 좀 더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핵심이죠. 우리 미래적 자산을 어찌됐든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금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렸던 당제 중에서 동대문구 당제와 이제 견주어 볼 수 있는 당제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눈을 동대문구가 아닌 뭐 보문동이나 보강동이죠. 이태원 부근당도 그게 눈여겨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들은요 상당히 이 당제 자체를 축제화시키고 행사로 아주 키우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게 강릉 당유제죠. 그는 강릉 당유제는 뭐 세계 인류 무형유산까지 등재될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시켰는데, 물론 이제 그 가치가 뭐 동대문구하고 어떻게 뭐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어떤 활용 방안을 뒤에서 좀 이야기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런 실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했는데, 지금 PPT 자료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화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 바로 제가 말을 하는 거랑 같이 보시면 확실히 이런 자원들이 있다는 거, 문화 자원이 있다는 걸 직접 실감할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